상당히 기초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어지고 있는 원전 같은 1.4 기가와트 규모예요. 네. 그런데 중국이니까 또 가능한 것이 빠르게 이렇게 지은 상업용 이게 이제 125 메가와트 규모가 이제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규모를 키우는 거는 규모를 키우는 만큼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규모를 줄인다고 했을 때 과연 단가가 어떻게 될지 제가 경제학자인 제가 보기에 SMR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큼 통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자, 다음 이슈 들어가 볼까요? 새 정부 이원전은 괜찮다고 SMR 주목. 자, 우리 대선 토론회 때부터 사실 기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이요. 새 정부의 원전 방향입니다. 원전 어떻게 되는지 감원전이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 뭐 탈원전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고 원전 확대한다는 얘기도 안 해서 이게 되게 불분명했어요. 대신에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만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했었는데 원전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우리나라 정권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 관련 기조가 되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까 업계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워했고 시민사회계에서도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 원전 정책 어떻게 갈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도 그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때 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2038년까지 정부가 신규 원전 이제 2기를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 SMR 1기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문회 때요. 이 전기본 11차 이제 계획해놓은 부분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김상환 장관의 그 에너지 믹스는 하되 그 원전에 대한 방향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야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을 했는데 이때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 기사가 많이 됐어요. 탈원전 방침 뭐 이제 선을 그었다라고 많이 이제 해석이 됐는데 일단 그 두 장관 언급을 봤을 때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그런 원전 관련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뒤집거나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저도 참 코멘트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 또 대통령 후보에서 우리 앞으로 정권을 갖고 오게 되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기후정책 가져오고 이쪽 산자부에서 에너지정책 가져오면은 이 청문회 때 두 분의 발언이 약간 무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책의 주관 부서는 신설될 기후에너지부이기 때문이죠. 예. 거기서 이제 앞으로 전기본도 다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원전 비중 어떻게 할 것인지 재생에너지 얼마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주무부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이 부처가 만들어지는 상황 이후를 봐야 현 정부의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또 에너지 정책 기후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후에너지부가 일단은 이제 확정이 뭔가 방향이 분명해져야 되겠죠. 국정기획에는 곧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요. 새 정부 원전 방향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장 차세대 원전 이 SMR에 투자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정부가 원전 정책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져온 그 투자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닐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견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SMR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새 정부가 SMR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간단히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래요. 어쨌든 이게 뭐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아마 잘 이게 무슨 뭐 약자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맞아요. 뭐 그냥 스몰 모듈러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소형
작아요. 작고 이게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그냥 가져다가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듈러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약자해서 SMR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이게 아마존, 구글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주 가장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기술이고요. 여기에 지금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지난주 보도인데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SMR 지원이 포함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가져온 건데 우리가 원전 하면은 보통 되게 넓은 부지에 막 굴뚝, 돈 모양 건물 들어서 있는 그 큰 대형 그렇죠. 원전을 초대형 생각을 원전. 하잖아요. SMR은 거기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원전입니다. 발전량은 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기 출력이 한 300메가와트 이하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 대형 원전이랑 비교하면 출력이 3분의 1에서 5분의 1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으니까 뭐 비교해서 뭐 건설 기간도 좀 짧고 그다음에 모듈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을 해서 뭐 건설 비용도 좀 적게 들고 유지 보수 비용도 좀 적게 들 걸로 예상이 돼요. 대형 원전들이 중요한 게 이제 냉각수가 필요해서 바다를 따라서 쭉 짓잖아요. 근데 SMR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물이 아닌 다양한 다른 물질을 냉각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장점으로 꼽히는 게 그냥 도심 인근에 전기 필요한 데다가 그냥 바로 세울 수 있다. 예, 요게 특장점으로 수요처 꼽힙니다. 가까이 간다는 건데 예. 한강변에 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설문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한데. 같은데요. 예. 자, 이 SMR 사실은 이제 뭐 말은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상업운전하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아직은 상업운전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대신에 중국에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도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이 올해 세계 최초 상업용 SMR 링롱 1호를 완공을 하고 내년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빠른 게 되겠죠. 링롱 1호가 2016년에 국제 원자력 기구 인가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상업운전이 이제 계획대로 시작이 되게 되면 뭐 글로벌 수출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 외에는 지금 아직은 SMR 건설을 시작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의 글로벌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 뭐 원자력 업계에서는 그래서 좀 우리도 좀 빨리 해야 된다. 뭐 미국에서 사실 기술 개발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이런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MR이 진짜 상업 운전하는 그런 시대는 한 2030년 전후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2029년, 2030년 이렇게 각각 이때를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아무래도 이제 뭐 현재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역시 또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안전성 네. 정말 수요처 근방 즉 주민들께서 많이 사는 지역에 이 원전이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입지했을 때 과연 안전성은 담보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원자력 학계에서 SMR 관련해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안전성입니다. 안전하다. 예, SMR이 이게 하나의 용기 안에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 필요한 시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일체형 원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대형 원전은 뭐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이런 부품들이 막 배관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 SMR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기기 안에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그럼 되게 컴팩트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11년에 우리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했잖아요. 원전이 위험한 이유가 이 배관이 파손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배관이 파손되면 방사성 물질이 누출이 될 수 있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배관이 파손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원전보다 출력량이 적으니까 뭐 사고 때 발생하는 그런 붕괴열 같은 것도 적어서 좀 대응이 쉽다. 이런 것들이 좀 SMR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그런 근거로 꼽힙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그렇죠. 사고가 나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뭐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냉각 여력이 부족해서 잘못하면 더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2022년에 미국 스탠퍼드대랑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SMR이 기존 대형 원전보다 방사성 폐기물을 20배, 30배 막 이렇게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내놔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핵연료 농축도를 좀 높이면은 뭐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경제성이 낮아지는 그런 단점이 뭐 아직까지는 뭐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MR이 이제 짓는 데는 대형 원전보다 돈이 좀 적게 들 수가 있는데 전력 생산 단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실증하고 상용화하기까지는 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예. 사실은 우리가 뭐 경제학이 좀 상당히 기초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어지고 있는 원전 같으면 1.4기가와트 규모예요. 네. 그런데 그 중국 아까 중국이니까 또 가능한 거지 빠르게 이렇게 지은 상업용 이게 이제 125메가와트 규모가 이제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규모를 키우는 거는 규모를 키우는 만큼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네. 규모를 줄인다고 했을 때 과연 단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리 이게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지면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제가 경제학자인 제가 보기에 SMR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큼 통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재로서는 좀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올해 그 미국의 에너지 경제 재무분석연구소라고 IEEAPA라고 상당히 10여 년 됐는 연구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공신력 있는 이런 보고서를 많이 내서 뭐 국제기구,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도 인용하는 이런 좋은 보고서를 내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 SMR이 여전히 너무 비싸고 느리고 위험하다. 위험하다까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SMR을 좀 정부의 차원에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SMR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원전을 뭐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탄소 중립 기술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언급을 드리면요. 뭐 일단 원전 SMR이 기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진 않아요. 우리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탄소 중립에 앞서서 SMR을 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선 앞두고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들의 방향 중에 모든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아리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CF100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죠. 이거 대선 토론회 때도 약간 이슈가 됐던 단어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 우리나라에서. 네, 예. 네. 카본 프리 해가지고 원전을 결국에 포함하느냐 아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 이제 CFE 24, 예. 7 이래가지고 카본 프리 에너지 24시간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걸 쓴다. 이제 네. 이런 약간 한국 정부가 만든 이 CF100은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아리백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리백을 충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SMR이든 이제 원전은 포함이 안 되죠.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 카본 프리 무탄소 에너지원까지는 그냥 허용을 해준다 하면 원전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이제 가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외국 빅테크들은 SMR에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양쪽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 SMR 스타트업에 5억 달러 투자했다는 보도 나왔고요. 구글은 SMR 500메가와트 규모 전력 구매 계약 체결했다고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SMR 기업이랑 에너지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이제 분산 투자하잖아요. 재생에너지 건설 프로젝트에 더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기는 해요. 어마어마하죠. 예, 기가와트급 그런 그럼요.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데 뭐 구글은 재생에너지 건설 프로젝트에 200달러 정도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어느 게 더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투자 규모로 봐선 재생에너지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 미국 정부에서 나온 공식 이제 발표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가동하기 시작한 발전원 네. 보면 95%가 음. 태양광 아니면 풍력. 그러니까 어, 압도적인 거죠. 예, 재생에너지로만. 재생에너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뭐 기업들은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하고 또 SMR도 언젠가는 이게 상용화 될 수도 있다.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지만 최근에 JP 모건이라고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도 이게 SMR이 말은 많은데 음. 정말 이 선진국에서 이게 얼마만큼 앞으로 실제 실현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현재 너무 싸고 너무 빨리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대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또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에너지 시장 전망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거는 이런 국제적인 어떤 공신력 있는 기구들의 발표를 보건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어떻게 보면 새 정부에서도 그래서 SMR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국정과제에 진짜 SMR 진흥 정책 포함될지는 이제 최종안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분위기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한 게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저 여기서 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SMR 관련해서 그 전력 우리 직접 구매 계약 맺는 PPA를 사실 원전에는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재생에너지만 열어놨는데 이거를 SMR 시장에다가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서 이게 주목이 돼요. 이거 하면은 꽤 밀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산업 특구 지정하고 뭐 전용 기금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랑 민간이 재원을 조성을 해서 SMR 기술 실증부터 상용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법안이 나왔는데 이거 정부 여당이 이 SMR을 밀어주는 이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닐지 이런 거는 저는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네.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원자력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그래요. 같고요. 이게 어쨌든 근데 뭐 지금 법을 만든다고 해도 아직 미국에서도 상용화가 안 돼 있잖아요. 2030년 이후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현 정부는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때잖아요. 2030년 이후는. 그래서 네. 저는 좀 한시가 바쁘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대응과 또 탈탄소가 그래서 이미 검증된 기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겠죠. 이런 네. 쪽에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빨리 설치하는 거니까 이런 쪽에 좀 정부가 재원을 좀 집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지만 또 과학기술 투자 차원에서 네. R&D 차원에서 SMR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이걸 또 지금까지 해왔듯이 막 우리나라 대형 원전 사업이 다 정부가 전적으로 밀어줘서 했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 왜냐면 아직 실증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예,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